탄핵 결정 2월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이런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개혁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혁 입법 과제 참 여러 가지죠. 그 가운데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이재용법, 2월 이번 임시국회에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어떤 법안인지 자세한 설명 듣겠고요. 자, 박영수 특검은 성추행범이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요즘 나돌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또 대선을 앞둔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7시 5분에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출판업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2차 피해까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박진희 여성위원, 또 피해를 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고요.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에서는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시작으로 마사회의 문제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 보내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공인중개사 시작은 방문각, 공인중개사 성공은 방문각. 공인중개사는 언제나 방문각. 합격. 기준 방문각.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의 뜬 뉴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핵 당연히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했었는데 요 며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월 말 이전 탄핵 결정이 나고 4월 26일 대선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실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예. 예. 그럼 이게 취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 2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의 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요. 참 구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부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지금 질문들도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이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지금 이제 헌재가 최후 변론 기일을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2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나가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 2주 지나면 알겠다라고 예.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뭐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 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박한철 소장 있을 때는 신속 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게 저 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명 남죠. 그렇죠. 7명 중에서는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명만 반대하면 기각. 그것도 아니면은 한 명이 이건 정말로 뭐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족수가 못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충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하느냐도 논란이고 뭐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는데 그럼 여당을 누구로 치느냐 이것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또 충원한다 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달 부탁 가죠. 이게 벚꽃 대성은커녕 탄핵 심판이 한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있는 분들도 뭐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나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소장이 검사 출신에다가 대통령 출신의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오히려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대통령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법적 권리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탄핵 반대 측의 결집력은 또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산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강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원래 그랬는데, 자, 이인재 전 의원, 심지어 이제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지사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원래는 그 대통령 퇴진하라는 비박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인데, 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오늘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냐,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어쨌든 입장이 바뀐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참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도 지금 긴장하고 있죠. 야 담당 대표 오늘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은 조속해야 된다. 특검은 이제 연장해야 된다. 황교안 대행한테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또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뭔가 맞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신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하고 좀 똑같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야당 뭐 민주당의 전략 파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서 지연 작전을 쓴다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주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자,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따져볼까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일명 이재용법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이게 뭐 자사주를 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를 막자는 법안이고 이거 벌써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우리 정치자분들이 이 자사주는 또 뭐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복잡한 얘기를 쉽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 자사주라는 게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장에 있는 자기 주식을 사는데 이거를
2011년 이전에는요, 이 자사주를 살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소각 목적.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이제 그 주식을 없애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했을 때만 이것이 매입이 가능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이 자사주를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그 인적 분할이라는 시도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주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똑같은 비율로 주식 분포가 이렇게 비율이 배정이 되는데요. 네. 자사주는 원래는 상법에 의해서 보유는 하되 의결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결권을 갖게 되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동원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이고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이게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의결권이 생겨버려요. 생겨요? 이거를 두고 자사주의 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겨우 0.6%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동원해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로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사주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12.8%나 돼요? 여기에 얼마냐고 계산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70조가 조금 넘으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36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알겠습니다.